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서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한때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건 미련한 일이다 취급받기 쉬웠죠.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상품 금리가 연 5%를 넘어서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불과 1년 전보다 3배 넘게 오른 건데요.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5%를 넘어선 건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예금 금리가 계속 오르긴 했지만 그동안 제1금융권에서 오른 곳을 찾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젠 이 분위기 자체가 아예 달라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1금융권에서는 5% 넘는 금리를 제공하는 건 BNK 부산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등 지방은행이나 외국계 은행뿐이었고 그마저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1년 만기 기준 NH농협이 5.1%로 가장 높았고요. 우리은행이 4.98%, KB국민은행이 4.96%,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4.85%로 근소한 차이를 두고 뒤를 이었습니다. 별다른 조건 없이도 1억 원을 예금하면 1년 이자로 약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와, 이렇다 보니까 요즘 SNS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보가 바로 이 고금리 상품 알려주는 메시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금과 재테크를 합친 예테크, 금리 쇼핑 이런 말까지 등장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적금을 들었다가도 금리가 더 대폭 오른 곳이 있다면 갈아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 속에 예적금에 돈이 몰리는 이른바 역머니무브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부동산이나 가상화폐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자금을 다시 안전자산인 정기예금으로 옮기고 적금도 들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중에 있었던 자금들이 은행으로 특히 정기예금으로 많이 몰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달에만 제1금융권 정기예금으로 56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와서 사상 최대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이자가 거의 없는 수시 입출금식 예금에선 44조 넘는 돈이 빠져나갔고요. 작년 8월 69조 4천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증권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달 48조 원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금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른다는 전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더 오를 게 확실한데요. 예적금 금리 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열리는데 이번에 또 기준금리 올린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얼마 올리느냐가 관건이겠죠. 지난달 12일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올라갔을 때는 시중은행들도 직후 예적금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올린 바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길게 예금 들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 예상이 더 된다면 제1금융권도 올라가지만 무엇보다 이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의 금리 인상 경쟁도 더 치열해지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현재 일부 저축은행 같은 경우 연 10% 초반대 금리를 주는 특판 적금도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자마자 상품에 가입하려는 오픈런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로 추첨이나 혹은 걸음수에 따라 다른 우대금리를 얹어주는 등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서 꼼꼼히 따져서 가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예금자 보호법상 한 개 은행당 5천만 원까지만 원금 보호를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꼭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예금 보호 한도 때문인데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최대 금액을 뜻합니다. 만약 A은행에 6천만 원, B은행에 5,500만 원을 각각 예금했는데 두 은행 모두 파산한다면 각각 5천만 원씩만 보장받고 1,500만 원은 날아가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내가 저축할 금액 그리고 투자할 금액의 단위가 좀 크다 하시는 분들은 각 금융회사별로 은행별로 분산을 해서 저축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은행권으로 돈이 이렇게까지 몰리고 있고 금리도 올라가면 예금 보호 한도도 어느 정도는 이젠 좀 올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왜 아직까지 안 올리고 있나 모를 일인데요. 전문가들 역시 20년째 제자리에 걸음인 보호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규모가 이것이 처음 도입됐던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해외에서는 예금 보호 한도가 어떻게 되나 찾아봤는데요.
보시면 해외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도를 늘린 곳이 많습니다. 미국은 최대 25만 달러, 우리 돈 3억 3천만 원까지 보호하고 예. 일본 9,500만 원, 영국 1억 3,200만 원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예금 보호 한도는 절반에서 6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러게요. 현격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런 흐름에 맞춰서 정부에서도 새롭게 고려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준비 중인데요. 예금 보호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위원회도 한도를 올릴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한도를 1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과 일부 예금에 별도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럴 경우 금융기관이 내야 하는 예금 보험료도 올라 대출이자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내년 8월까지 예금 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금리가 오르면 예금 금리가 올라서 기분이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이런 금리 인상 소식이 굉장히 가슴 아픈 소식이에요. 예, 맞습니다. 달갑지 않은 소식일 텐데요. 이런 현상이 빚을 진 사람에겐 나쁜 소식이 분명합니다. 대출자들 고통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은행이 더 많은 이자를 주고 돈을 끌어모아 더 비싼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이자 장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까지 치솟으면 소득에서 세금을 내고 나면 원금과 이자도 못 갚는 대출자가 12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장금리도 당분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서 대출 취약층에 대한 대책도 시급해 보입니다. 네, 한컷 이슈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네,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린 카드사들 역시 본격적인 혜택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그간 소비자들이 기본 혜택으로 누려왔던 무이자 할부나 항공 마일리지 적립도 내년부터는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그간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일명 알짜 카드를 줄줄이 단종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추가 조치가 이뤄지는 겁니다. 아니 물가도 올랐고 대출 금리도 오르고 카드 무이자 할부 쓸 일이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진 않을 것 같은데 혜택은 줄어든다고 하니까 이것도 안 좋은 소식이네요. 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카드사들이 부가 서비스 혜택을 줄줄이 줄이고 나섰는데요. 당장 현대카드가 최장 12개월까지 제공했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이미 종료했고 대형마트에서 현대카드를 사용하면 받을 수 있었던 2개월에서 5개월 무이자 할부와 면세점과 여행사 등 제공됐던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종료됩니다. 삼성카드도 싱가포르 항공과 제휴에 제공했던 마일리지 전환 혜택을 내년부터 종료합니다. 네, 한쪽에서는 여유 자금을 더 불릴 수 있어서 콧노래가 나오지만요. 또 한쪽에서는 예금 금리만큼이나 가파르게 오르는 대출 금리에 한숨이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공감하고 계신가요? 오늘 서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